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추억 같은 댓글로 리뷰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올렸던 영상인데 어떤 시청자분 댓글에 답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 어떤 시청자분의 댓글이 뭐였냐고 하면 여자를 혐오하시나 봐. 그냥 국제결혼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아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보면 안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 이 어떤 혼인 자체가 역대 최소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가 국제결혼이 27%가 증가를 했는데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증가율로 본다면 한국인 남성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더 많이 늘었어요. 물론 이거는 한 해만 그런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올해 거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어떤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국제 결혼으로 지금 좀 빠지는 이쪽으로 대체하는, 왜냐하면 한국 여성들이 너무 많은 조건이라든가 까다로움을 보이니까 저는 탈출 러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혐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요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데 저는 여자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자 싫어하는 남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 대한민국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비판하면 안 됩니까? 여성들이 뭐 성역이에요? 뭐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뭐 임금님입니까?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비판할 수 있죠. 뭐 아무래도 근데 많은 유튜버들은 이걸 좀 자제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뭐 가족 중에도 당연히 여성이 있을 거고 지인이나 친척 중에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대부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 드러내고 뭐 얼굴 드러내고, 저는 사실 얼굴 드러낼 생각은 없는데 물론 제 얼굴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옛날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관심 있는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 여성 관련해서 젠더 갈등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 일종의 이게 사회 문제잖아요. 그리고 정치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는 거죠. 이걸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였냐고 하면 이 원인이 여성한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들 잘못 없어요. 이거는 여성들한테 원인이 있다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좌파 우파 싸우고 대한민국의 뭐 경제가 무역 적자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문제가 빨리 개선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소멸을 합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중국, 러시아 주변에 초강대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방력도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 원인이 여성이기 때문에 남들은 좀 꺼려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거 잘 신경 안 쓰는 편이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라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그나마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들이 많아요. 유독 대한민국하고 중국 여성이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출산 원인이 계속 파고들면 사실상 여야 문제들 맞죠? 이분도 똑같이 생각하시네요. 언론이나 정치권을 계속 시시하고 있고요 라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를 보면 남자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요즘 MZ들은 째째하다. 보면은 뭐 밥 먹고 술 먹고 이럴 때도 보면 뭐 더치페이 하고 결혼할 때도 보면 되게 까다롭게 따진다. 이 가치관 변화에 대해서 여성들이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인과관계로 보면 여자들이 먼저 바뀌었어요. 여자들이 이 FM에 빠져가지고 본인들 주장을 많이 하고 권리를 많이 주장했죠. 그러면 그만큼 의무도 따라오거든요. 책임도 따라오는데 그런 거는 거부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만 요구하니까 남자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어요. 일자리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봤죠. 직장 생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도 이제 가치관이 바뀌게 된 거죠. 인과관계로 보면 여자들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페미니즘으로 아예 남성 혐오 문화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정리하고 그게 마치 정의인 듯한 PC주의까지 수입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족, 자결, 이제 스스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결은 자결주의입니다. 민족 스스로 자결, 자살하자는 논리입니다. 참 이거 페미도 문제고 PC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최근에 그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인어공주 그거 같은 경우도 참 어이없긴 하던데 하여튼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리고 남자들은 성추행, 성폭행으로 모고당할 바가 여자를 피합니다. 여자들은 커뮤니티에서 남성 혐오놀이에 연애미 없습니다. 이래서야 연애부터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출산은 무슨 남자 입장으로선 무고 안 당하는 게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제가 이번에 새로 찾은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따로 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댓글을 한번 보면요. 저도 이 문제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남녀 갈등에 관심을 가진 지가 근 10년이 되는데 정말 오랫동안 공부하셨군요. 아무리 봐도 여성들 사고가 썩은 게 문제입니다. 10년 연구하셨는데 관심 가졌는데 이분도 여성들 사고라고 말씀하시네요. 결혼해서 신분 상승 팍팍하고 호강할 거 아니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지배적인 한국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이래서 결혼하는 커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밑에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자, 일단 그 왼쪽 거부터 볼게요. 이거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주요국 부부 가구의 소득 동질원 지수. 우리나라가 가장 낮습니다. 1배에 가까울수록 소득 고려 없는 무작위 결혼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33개국 같은 경우는 1.6 정도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가장 동질원 지수가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SBS에서 방송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 OECD 주요국 같은 경우는 남편이 고소득일수록 아내도 일한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한국은 남편이 고소득이면 여성은 취업을 하지 않거나 저소득이 많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향혼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상향혼 안 할 거면 그냥 비혼으로 남아버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질혼이라도 많이 하면 이렇게 극단적인 혼인 감소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혼 할 거 아니면 그냥 결혼 안 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져버려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결혼 저하의 말씀은 정답. 부동산 문제는 아님. 여성의 눈을 내려라는 말씀은 반 정도 정답. 진짜 정답은 여성을 이렇게 기공업반장하게 만든 남자들의 잘못. 불공정을 받아들였으니 남자들이 많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직전 영상에도 그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30대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이제 언니들, 40대 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결혼을 했죠. 뭐 돈 안 모으든지 꼴랑 3천만 원 모으고 남자들은 뭐 집장만 해와라. 아니면 뭐 아파트 전세해와라.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왔으니까 이제 그거 따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결혼했던 분들이 퐁퐁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이제 결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불공정을 안 받아들이는 문화가 확실히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잡아가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매우 좋은 모습이다.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여성들이 주도했어요. 저는 이 관련된 일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집을 무리하게 사는 경우 있잖아요. 물론 남자분들 중에서도 무리한 경우가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이제 부부인 경우 여자분들이 보통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자분들은 왜 부추기냐? 이 존심 때문에 그래요. 존심 때문에. 왜? 자기 친구들이라든가 주변 뭐 직장 동료라든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뭐 남들은 다 아파트 사는데 본인은 뭐 빌라에 산다든가 이러면 부끄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는 문화, 이거가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집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왕 또 결혼 이전 같은 경우도 결혼할 때 상대방 남성한테 아파트 전세라든가 자가를 원했죠. 이 문화가요, 2010년대 들어서 심해진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도 없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2015년도 이후,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거의 뭐 이거는 디폴트 값이 된 거예요. 200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뼈 빠지게 일하면서 투잡, 쓰리잡 뛰면서까지도 그래도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부동산을 마련한 거죠. 그렇게 하면 이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여자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사랑을 받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퐁퐁이, 퐁퐁이의 삶이죠. 결코 사랑 못 받고 돈만 벌어오는 ATM기로 전락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죠.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하여튼 저는 원인은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지금 부동산은 대출 주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가격이. 그리고 그 대출 주도로 해가지고 부동산이 거품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품이 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해 가지고 돈이 많이 번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서 번 돈으로 뭐 골프도 치러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외제차도 사고 가소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도 거품이 꼈고 우리나라 다른 소비에도 거품이 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 거품이 터지려고 해요. 터지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제발 터지지 말라고 하면서 지금 역전세 관련해서도 그 임대인이 임차인 내보낼 때 DSR을 완화한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 9월에 만기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연장해 주는 걸로 이건 결정이 됐는지 결정하기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대출 주도 성장이에요. 뭐 소득 주도 성장 아닙니다. 대출 주도 성장이고 이거는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번씩 큰 외부 충격이 옵니다. 이번에 만약에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우리나라처럼 수출 주도형 국가 같은 경우는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뭐 내후년에 올지. 보통 이런 충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나와요.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출 주도 성장으로 엄청난 가계부채와 지금 버블이 끼어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도 떨어진 상태에서 터져버리면 엄청나게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경제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됐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혼인 감소 그리고 남자분들의 어떤 결혼 기준에 대한 변화가 이게 부동산 시장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칠 거고 다른 어떤 소비, 여성들 소비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흥청망청 쓰면 아예 결혼 못할 겁니다. 물론 본인이 예쁘면 관계없죠. 예쁘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 엄청나게 좋든지 그거 아니면 어설픈 중소기업 다니면서 나 3천만 원 들고 결혼할래요. 30대 넘어가지고 이제 결혼 못합니다. 결혼 못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을 평균 이하로 보는 줄을 몰랐네요. 그러지 마시길.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힘든 세상을 살아가도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몇십 년 동안 반세기도 안 돼요. 서구권 같은 경우 다 포함해도 한 대략 반세기 되겠다. 반세기 정도 만에 갑자기 이상한 어떤 사상들 때문에 서구권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정상화가 되었고 서구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전 정상화는 안 된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FM이 가장 큰 역할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지금 밑에 보시는 자료는 뭐냐고 하면 2021년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 영상을 만들면서 새롭게 찾은 자료인데, 전에 한국갤럽하고 또 다른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는데, 나는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20대 여성의 41.7%가 나는 페미니스트다. 30대의 19.8%가 페미니스트다. 40대의 여성의 27.6%가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10%대 정도 나오네요. 남자들이 왜 페미니스트라고 답변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의외로 좀 꽤 있네요. 어제 봤었던 갤럽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특히 제가 이거 관련된 조사를 요거까지 해서 3번 봤거든요. 3번 봤는데 20대 여성이 제일 심해요. 지금 보면 30대 여성도 이번 거는 좀 작게 나왔지만 다른 조사를 보면 이거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페미니스트가 많은 게 20대 여성이에요. 근데 지금 결혼 정년기 때 여성들이 사실상 20대 뭐 요즘은 보통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에 많이 가잖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페미니스트들이 적은데도 이 정도인데, 본격적으로 한 5년 지나고 나면 페미니스트가 가장 많은 20대들이 결혼 정년기 때 들어오면, 야, 지금도 혼인 감소가 심하고 저출산이 심한데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FM이 결국 국민들한테 손절당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는 여론이 지금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만은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이들에 대해서 버려야 될 정도로, 비판해야 될 정도로 잘못된 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이제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면 이들이 결국은 저는 몰락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또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20대 여성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여기 약간 주황색 같은 색깔이 20대 여성이고요. 회색이 전체 평균입니다.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부여를 이루는 운동이었다. 20대 여성의 무려 67%, 3분의 2가 본인들이 이제 페미니즘 때문에 덕을 봤다는 거죠. 지위라든가 뭐 기회,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구한다든가 뭐 승진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자기들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게 21년도 여론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대 여성의 51.6%. 아까 페미니스트라고 답변한 사람은 41.7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마저도 한국 여성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은 성평등보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은 24.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50.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국민들 중에 전체의 50% 정도니까 많은 분들이 야, 페미니즘은 성평등을 외치는 것 같은데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야, 이거는 성평등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거고, 페미니즘들은 부인하고 있는 거죠. 부인하고 있는데 막상 하는 행동을 보면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요.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의 28.1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체 평균을 보면 50.5가 페미니즘은 본인들만 피해자라고 본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부인하는 거고, 의외로 많은 어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에이, 니네들 그렇게 크게 피해보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여자들만 피해본다라고 그런 피해망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많은 겁니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보면서 확실히 느꼈는데, 이 FM 때문에 여성들도 그렇게 느낀다잖아요.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 부여에 도움이 됐다. 그리고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했다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많다는 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간 겁니다. 저출산이 해소가 되려고 하면 혼인이 증가를 해야 돼요. 실제로 결혼을 하면 결혼한 가정 중에 자녀를 안 가지는 비율이 10%대밖에 안 됩니다. 일단 혼인을 하면 그래도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은 애를 놓아요. 그런데 지금 혼인 감소가 남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못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안정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규직 문화가 이제 심하게 박혀 있는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일본이 더 심하고 한국도 이제 그런 거에 되어 있는데 의외로 많은 대다수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업이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만약에 사람이 필요하면 대거로 뽑았다가 또 사람이 업황이 안 좋아서 사람을 잘라야 되면 내보냈다가 그리고 그 떠난 사람은 또 재취업 교육을 받으면서 뭐 다른 업종에서 좀 일했다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거를 노동개혁이 사실 좀 필요하거든요. 일본처럼 아예 가든지 가든지 여성은 비정규직 쪽으로 약간 사회에서 서포트하고 남자들이 주로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등도 없애고 아예 그냥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거죠. 정규직도 그리고 이 자료 같은 경우는 20대 여성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에 대한 부분입니다. 20대 여성하고 전체 평균인데요.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부여를 이루려는 운동이다. 20대 여성의 60.7%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페미니스트라고 답변한 사람이 41.7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도 볼 때는 페미니즘이 우리한테 많이 도움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지금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 여성의 51.6%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성평등보다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20대 여성이 24.7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전체 평균 같은 경우는 50.0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20대 여성의 아까 41.7이었나요? 예, 41.7인데 24.7로 나왔다는 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인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페미니즘들 같은 경우는 여성 우월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보면. 근데 이제 부인을 하는 거죠, 본인들은.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전체 평균은 50.0이 나온다는 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니들이 하는 행동은 성평등이 아니야. 이거는 여성 우월주의야.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미니즘은 여성을 피해자로만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20대 여성의 28.1%는 이렇게 했는데 전체는 50.5가 나왔어요. 위의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페미니즘을 가진 페미니스트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대다수가. 부인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을 볼 때는 에이 니들만 맨날 피해자라고만 외치잖아. 뭐 남자는 피해 보는 거 없냐? 하여튼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실히 보면서 느낀 게 여성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페미니즘 때문에 본인들이 지위라든가 기회부여 그리고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됐다. 자, 일단 뭐 제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물론 뭐 도움이 된 분도 있겠지만은 문제가 생긴 건 뭐냐고 하면 혼인 감소죠.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이게 때문에 나라가 막 소멸할 위기인데 특히 저출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되면 나중에 사회복지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는데 저출산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혼인이 증가해야 됩니다. 실제로 혼인을 하게 되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정도 때를 제외하고는 만약에 10쌍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8쌍 이상은 애를 놓습니다.
출산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혼인이 늘기만 늘면 처음에는 애 가질 생각 없다가도 애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면. 하여튼 대다수는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넘치면 관계없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는데 이 제한된 일자리에 대해서 남녀가 같이 이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국가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본처럼 남자들한테 일자리를 많이 주는 쪽으로 아예 가버리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구권처럼 아예 그냥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이 어떤 뭐랄까요 일종의 그 틈을 간격을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냥 노동의 유용성을 확실히 확보해가지고 언제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새로운 일자리 재취업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임금에 대해서도 차등을 두지 않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니까 지금 다 박살 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노동개혁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뭐 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보면서 참 안타깝고 그나마 일단 우리가 이 FM이라도 빨리 없애야 돼요. 이 지금 특히 20대가 다른 자료도 보면 거의 40에서 50% 정도가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대가 이런 상황이면 지금 10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조사는 없는데 10대들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대까지도 만약에 이게 지금 20대 여성 정도 수준이면 이거 정말 나라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FM에 대해서 문제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가해야지 그나마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